정순자 씨의 하루는 시계가 멈춘 흑백 영화 같았다. 73세 남편 민호와 평생을 함께했지만 그가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부터 그녀의 삶은 낡은 필름처럼 멈춰버렸다. 민호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18배 만나 결혼하여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이겨냈고 아이들을 키워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는 묵묵하고 견고한 산과 같았다. 순자는 늘 민호의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지했고 민호는 그런 그녀를 든든한 나무처럼 지켜주었다. 하지만 민호가 떠난 후 그 견고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닦으며 오늘은 무슨 일 없었어? 하고 말을 걸었다. 그의 몫이 비어버린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은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가 없는 삶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나 두려웠다. 그녀의 기억 속 민호는 늘 말이 없고 가끔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곤 했다. 특히 저녁 무렵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그저 그가 힘든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비밀들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존재했다. 그녀는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의 고요함만이 그녀의 소리 없는 울음을 품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아무 책이나 펼쳤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책을 읽다.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짙은 외로움과 오래된 슬픔을 담고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책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가요?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미소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그저 이 책에 담긴 추억이 너무 무거워서요. 젊은 시절 제가 사랑했던 희곡이거든요. 그의 이름은 김현수, 68세의 호랍이었다. 젊은 시절 촉망받던 연극 배우였던 그는 연극의 무대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현수는 매일 도서관에 와서 순자를 기다렸고 낡은 책과 음악, 흑백 영화 속 배우들의 이야기는 메마르던 순자의 마음에 단비가 되었다. 순자는 그가 말하는 연극 속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늦은 나이에 다시 느꼈다. 현수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자 순자의 흑백 필름 같던 삶에 조금씩 색깔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오래된 레코드 가게를 찾아다니며 남편이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들었고 손을 맞잡고 거닐던 산책길에서 현수의 깊은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느덧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현수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그가 전하는 온기는 3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따뜻함이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순자는 남편을 향한 죄책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당신의 남편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호였어요. 왜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현수와의 사랑이 익숙해질 무렵 현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정순자 씨,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순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과 함께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현수의 집은 예상대로 연극 배우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다. 낡은 포스터와 빼곡하게 꽂힌 책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피아노가 있었다. 현수가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 동안 순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낡은 서랍장이었다. 서랍장 위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만년필과 똑같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만년필의 옆면에 새겨진 이니셜이 보였다. PMH, 박민호의 이니셜이었다. 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는 그 만년필에 이끌려 서랍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서랍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젊은 시절, 검은 머리를 한 그녀와 남편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놓인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민호와 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 단순한 친구 사진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고 시선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의 눈빛에는 순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손을 떨며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함께 연극을 보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함께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아래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민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다. 현수야, 오늘 너와 함께한 시간이 꿈만 같았다. 이런 감정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현수야, 가족들이 맞선을 보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내 생각뿐이다. 현수야,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 자리는 영원히 내 것이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전신이 떨렸다. 민호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수야, 미안하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그리고 내 진심 사이에서 나는 약한 인간이다. 내 진심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다. 순자는 좋은 여자다. 그녀와 평범한 삶을 살아보려 한다. 하지만 너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현수가 보낸 답장들도 있었다. 민호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약속해다오. 가끔은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 달라고. 민호야, 너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 순자라는 여자가 널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 나는 연극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무대 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민호야, 30년이 흘렸다. 나는 아직도 널 그리워한다. 가끔 길에서 널 닮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뛴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순자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을 때 현수가 돌아왔다. 순자 씨. 현수는 순자가 편지들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다.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현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과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네. 젊은 시절에 서로 사랑했습니다. 순자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5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단지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다는 건가? 그럼 나는 뭐였어요? 순자가 울먹였다. 55년 동안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수가 고개를 들어 외쳤다. 민호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편지들을 보면 편지를 다 읽어보세요. 뒤에 있는 편지들도요. 순자는 다시 서랍을 뒤져 나머지 편지들을 꺼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뒤에 있던 편지들은 민호가 결혼 후에 쓴 것들이었다. 현수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순자와 함께 살면서 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배웠다. 너를 향한 사랑이 격정적이고 불타오르는 것이었다면 순자를 향한 사랑은 따뜻하고 평온한 것이다. 두 사랑 모두 진실하다. 나는 이제 알았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현수야, 아이들이 태어났다. 순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것도 사랑이다. 너를 향한 그리움과는 다른 하지만 못지않게 깊은 사랑이다. 현수야, 나는 순자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현수야, 나이가 들수록 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짙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진다. 이상하지 않니?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현수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들을 태워달라. 순자가 알게 되면 그녀가 상처받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나만을 사랑해왔다. 그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마지막 편지는 민호가 죽기 1년 전에 쓴 것이었다. 현수야,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의사는 1년이라고 했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걱정할까 봐서다. 현수야, 내가 죽으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순자를 돌봐줄 수 있겠니? 그녀는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내가 이기적인 건 알지만 내가 사랑한 두 사람이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운명이 아닐까?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55년간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남편의 아픔이 느껴져서였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씨, 민호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편지는 온통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순자가 물었다. 왜 나에게 접근한 거예요? 남편의 부탁 때문에?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그는 순자를 바라봤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달랐어요. 당신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호의 아내가 아닌 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현수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답했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5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다. 민호의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다락방까지 뒤졌다. 그리고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호가 젊은 시절 쓴 일기들이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다. 1970년 5월 15일. 오늘 현수와 함께 연극을 보았다. 햄릿이었다. 현수는 연극에 대해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 이런 감정이 정상적인 건가? 1970년 7월 3일. 현수가 고백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1971년 2월 10일. 아버지가 맞선을 보라고 하신다. 순자라는 여자다. 18살이고 순수하고 착하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1971년 8월 20일. 순자와 결혼하기로 했다. 현수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1972년 3월 1일. 결혼했다. 순자는 정말 좋은 여자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순수한 사랑을 배신할 수는 없다. 순자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다. 민호의 내적 갈등, 그리고 점차 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적혀 있었다. 1975년 4월 10일. 승우가 태어났다. 순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사랑이구나 싶었다. 현수를 향한 사랑과는 다른 하지만 못지않게 깊은 사랑. 1980년 12월 25일. 순자가 여보,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냐고? 복잡하다. 행복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순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순자가 혼란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딸 미정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던 미정이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순자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미정은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엄마, 혹시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순자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말을? 엄마가 요즘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또 고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순자는 딸의 눈치가 예리함에 놀랐다. 만약에 엄마가 그런 분을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할래?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순자는 울컥했다. 딸이 이렇게 이해심 많은 어른으로 자랐구나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분과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다면 어떨까?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는 사이요? 친구였다는 뜻이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친구분이라면 오히려 아버지가 연결해 주신 건지도 모르죠. 미정의 말에 순자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혹시 정말로 민호가 하늘에서 자신과 현수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 순자는 현수에게 연락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수는 기뻐하며 순자를 맞이했다. 그는 순자가 다시 연락해 줄 줄 몰랐다고 했다. 현수 씨, 저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남편과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요.
현수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호와 저는 대학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연기를, 민호는 연출을 했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현수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시대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현수는 연극 배우의 꿈을 이루었지만 민호는 가족의 기대에 못 이겨 일반적인 삶을 선택했다.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 시대에 우리 같은 관계는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10년 후에 결혼했어요. 연이라는 여자와요. 그녀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받아주었죠. 우리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연희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죽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첫사랑을 찾아가세요라고. 순자는 놀랐다.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연희는 제가 민호를 평생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부인인 당신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외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마지막 부탁, 연희의 유언, 그리고 그들의 우연한 만남.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 같았다. 현수 씨, 그럼 당신이 처음에 저에게 접근한 건 정말로 처음에는 민호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순자 씨. 당신을 만나면서 당신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호의 아내가 아닌 정순자라는 사람으로요. 현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민호를 향한 제 마음은 그건 과거의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온통 당신 생각뿐이에요. 순자도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처음에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지닌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큰아들 승호가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왔다. 어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승호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민호의 일기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현수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다. 1970년 5월 15일. 현수와 함께한 시간이 꿈만 같았다. 이런 감정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1972년 3월 1일. 결혼했다. 순자는 정말 좋은 여자다. 이 순수한 사랑을 배신할 수는 없다. 승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고통과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승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저희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순자는 이미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사진들이지? 엄마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응,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충격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너희 아버지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럼 현수 씨와의 관계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승우는 어머니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그는 현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현수는 승우와 만나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민호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순자라는 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원하지 않으시고요? 전혀요. 어머니의 재산은 당연히 자식분들 것이죠. 저는 단지 어머니와 함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승우는 현수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순자와 현수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동반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한 약속을 택했다. 우리 나이에 무슨 화려한 결혼식이 필요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 순자가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늦은 나이에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외로움이 얽힌 복잡한 감정,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두 사람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현수는 순자를 위해 집을 다시 꾸몄다. 순자가 좋아하는 꽃들로 정원을 가꾸고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서재도 만들었다. 어느 저녁 그들은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수 씨, 순자가 말했다. 민호 씨가 보고 있을까요? 그럼요.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순자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1년 후 순자와 현수는 민호의 3주기를 맞아 그의 무덤을 찾았다. 순자는 남편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현수 씨를 보내주셔서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현수도 민호의 묘비에 손을 올렸다. 민호야, 내가 사랑한 사람을 내가 잘 지킬게.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들은 손을 맞잡고 무덤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석양이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민호가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말하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으며 인생의 후반부에도 놀랍고 아름다운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까지도 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서랍 속에 숨겨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가 되었고, 순자와 현수는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사랑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